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말하지 못한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민혁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동생 유진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닮은 듯 달랐습니다. 언니는 언제나 밝았고 동생은 늘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민혁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짚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감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버린 감정은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형부, 이건 사랑이어도 계속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혁은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상실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시리게 저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민혁이 서유진을 처음 본 것은 아내 서연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명절 때 처가에서, 아내의 생일 파티에서. 하지만 그때의 유진은 그저 아내의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사람. 민혁은 그녀에 대해 그 이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민혁과 유진 둘만 남았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피로가 누적되어 잠시 눈을 붙이러 가셨고 민혁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많이 드시지 못하셨잖아요. 민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녀는 민혁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커피를 받아들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민혁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잃은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말 없는 위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니가. 유진이 입을 열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형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자기 복이라고. 형부 만난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가 부러웠어요. 유진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혼자서는 울 수 없었는데 유진이 옆에 있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조용한 곁에 앉아 있음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장례를 치르고 열흘쯤 지났을 때 유진이 민혁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세요. 형부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유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요. 냉장고 정리하고 집 좀 치우고. 민혁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적막함이 조금은 견딜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민혁이 미처 치우지 못한 약봉지들을 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 사소한 배려들이 민혁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찬장에서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쓰던 꽁무니 컵이 아닌 새하얀 무지컵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고마웠습니다.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이 가득한 물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민혁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형부는 단 커피 좋아하시죠? 응. 유진이 커피에 설탕을 2스푼 넣었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기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깐 일하던 유진의 체류는 며칠이 되고 며칠은 몇 주가 되었습니다. 민혁은 굳이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언제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생활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치고 저녁에는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요리를 잘했습니다. 아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맛이 달랐고 같은 반찬인데 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형부, 이거 드셔보세요.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두부조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언니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민혁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유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이라는 걸 민혁은 알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유진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웃음이 아내의 웃음과 닮아서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아내와 달라서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이 스쳤습니다. 세탁물을 널다가 어깨가 닿았습니다.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서재에서 일하다가 문득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 민혁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죄책감으로 조여왔습니다. 유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끔 밤에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문 앞에 서면 울음소리가 멈추었고 잠시 후 유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민혁이 물으면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혁은 거실에서 아내의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들. 민혁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형부,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민혁의 옆에 앉아 앨범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민혁의 어깨에 기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응, 그때 우리 첫 결혼기념일이었어.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민혁은 유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진은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진 씨, 민혁이 부르자 유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저도 모르게. 유진은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민혁은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혁의 후배 재훈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다행이다. 재훈은 거실에 앉아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인사하자 재훈은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처제분이시구나. 이야기 들었어요. 형, 돌봐주신다면서요. 유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 있다 갈 거예요. 재훈이 돌아간 후 민혁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조심해. 처제분이랑 같이 사는 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뭐가 이상해.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거잖아. 알아. 근데 형도 알잖아.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 그냥 조심하라고. 재훈이 떠난 후 민혁은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에 걸린 것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뭐 해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형부,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민혁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 들었어요. 형부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민혁이 불렀습니다. 유진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가지 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혁은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부. 유진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언니가 미워질 것 같아요. 그 말에 민혁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언니를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언니 자리에 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안아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혁이 겨우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하면서 유진 씨한테 마음이 흔들려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둘은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기쁨이 아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에서는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죄책감. 그것은 둘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처럼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황급히 눈을 돌렸고 손이 스치면 움찔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둘은 처가에 가야 했습니다. 유진아, 형부 많이 챙겨드렸니?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잘했다. 서연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챙겨드려야지.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대신. 그 말이 유진에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혁은 처가 뒷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형부. 응.
엄마 말씀 듣고 생각했어요. 유진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언니 대신이 아니에요. 대신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민혁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유진 씨는 유진 씨예요. 그러면 형부가 저한테 느끼는 감정도 언니 대신이 아닌 거예요? 그 질문에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에게 느끼는 감정이 아내를 잃은 공허함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유진 자체를 향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민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민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형부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언니가 가진 걸 갖고 싶은 건지. 그 말에 민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의 고백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언니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형부에 대한 감정. 그것이 뒤엉켜 유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 민혁이 손을 뻗어 유진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서현이는 유진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항상 동생 자랑을 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언니한테 이런 감정을.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처가 뒷마당이라는 장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아주면 다시는 놓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둘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진이 말했습니다. 형부, 저 내일 나갈게요. 민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형부, 저 결정했어요. 유진은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부를 좋아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언니를 더 사랑해요. 언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어요.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형부도 언니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유진 씨, 저와 함께 있으면 형부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혁은 무언가가 자신의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형부,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우리가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진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형부, 행복하세요. 언니도 그걸 바랐을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선이었습니다. 유진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상실이 만든 착각인지 알 수 없다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쓰다 보니
유진 이야기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름은 바꾸고 관계도 다르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가끔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민혁도 비슷하게 답장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 그것이 둘이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전 유진이 떠나던 날과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어느새 유진의 사진도 놓여 있었습니다. 처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 유진의 모습. 민혁은 그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민혁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 한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은 결국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 앞에 서서 느꼈던 감정만큼은 평생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민혁이 늙어갈수록 더 또렷해질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